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해상 이규헌입니다. 자, 이규헌의 보험통신 페이 제 106화입니다. 제가 이거 주머니 왜 넣냐면 아까 이거 들고 막 얘기하다가 중간에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어서 촬영해서 다시 붙일 자신이 없어서 그냥 새로 찍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제가 뭘 했냐면 형사 합의금 피해자 편 합의를 그러니까 받는 쪽 입장에서 이왕이면 좋게 해서 정리하세요 이 얘기를 했어요. 자, 다만 제가 얘기한 건 어떤 사고예요? 가벼운 사고죠. 뭐 진단만 한 2주, 3주, 4주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사고들 이야기였어요. 음주가 개입되거나 혹은 음주 중과실이 같이 겹쳐 있거나 진단 주수가 뭐 8주, 10주 뭐 혹은 사망 이런 사고 같으면 제가 말한 그 기준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 현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형사 합의와 관련된 사고들은 대체로 2주, 3주, 4주거든요. 4주까지도 잘 안 가요. 2주, 3주 사고가 가장 많아요. 중과실로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뭐 중앙침범 이런 걸로 2주, 3주 좋게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번엔 가해자 편이에요. 가해자 편은 뭘 살펴볼 거냐면 그래서 형사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왜 발생하냐, 왜 교통사고로 형사 처벌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냐, 그걸 이제 먼저 살펴보고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말해야 될 건 많은데 영상 한 5분 초과하는 건 안 본대요. 아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5분 17분 막 이렇게 찍고 있는데 찔려가지고 빨리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걸릴 것 같긴 해요. 자, 봅시다. 자, 우리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처벌되는 부분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도로교통법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봐야 돼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에 어떤 경우에 처벌한다, 어떤 경우에 처벌 안 한다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하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얘기하면서 친고죄 잠깐 언급했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용어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데 제가 잘못 언급을 해가지고 얼른 그냥 마무리 해버렸는데 그 편집하면 몰래내고 빼야 돼요. 삭제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더니 전국 무료 법률 민원실 밴드가 있어요. 거기에 이 실장님께서 그 친고죄 그 언급 잘못된 거 아니에요? 탁 찍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문에 수정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시간이 없어서 그냥 쭉 지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자, 친고죄는 뭐냐면 반에서 불벌죄 먼저 볼게요. 반에서 불벌죄는 뭐냐면 반의사 불벌, 그러니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 네. 피해자가 내가 피해를 입긴 했는데 아유 막 그냥 막 우리 좋게 합의했으니까 처벌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처벌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피해자가 처벌 안 해도 돼요라고 하면 처벌 안 해요. 그러면 피해자가 조사해 주세요 했어, 조사해 주세요 안 했어, 그랬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얘는 국가가 공권력이 검찰이 내용을 인지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고 처벌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피해자가 의사를 밝히면 그러면 처벌 안 한다 이거예요. 처벌 안 한다가 이거 처벌할 수 없다죠 그냥. 그런데 얘는 친고죄는 뭐냐면 인지해가지고 조사하고 수사하고가 안 돼. 내가 수사해 주세요 해야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누구나 다 알아요. 대한민국 온 국민이 다 알아요. 그런데 경찰은 피해자가 조사해 주세요 안 하면 조사를 못 해요. 그게 친고죄예요. 예전에 성폭행이 친고죄였죠. 문제가 많았죠. 이제는 바뀌었어요. 나쁜 짓 하지 마세요. 자, 친고죄는 지금 모욕죄 정도 있어요. 반의사 불벌죄가 여기에 해당돼요. 요거에. 그러니까 살펴볼 거예요. 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뭐냐면 우리 형법 제 268조 제가 얘기했잖아요. 형법 제 268조가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상해죄가 아닌 상해죄의 범주에 들어가는데요.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중과실치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업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업무하고는 다른 거죠. 운전이라고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거 치상, 예, 죽거나 다치게 하는 거 치사상 하는 거, 그거를 처벌한다라는 게 형법 제 268조예요. 형법 제 268조에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형법 제 268조에 해당되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 268조의 죄에 해당되는 경우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업무상 치사상은 아까 1천만 원 했잖아요. 근데 차로 그렇게 하면 최대 벌금이 2천만 원까지 이렇게 된다. 그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에요. 처벌한다. 그게 1항인데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단이 중요해요. 단서가 중요해요.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차교통으로 1항 아까 이거 처벌한다 했잖아요. 1항의 죄 중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치사는 빼고 업무상 중과실치상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다치게 한 거 그건 좀 빼자. 그럼 죽게 한 거는 죽게 한 건 그건 처벌. 예.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 처벌 안 해도 돼요라는 유족의 의사가 있어도 그건 무조건 처벌. 자 사망이요 하나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 다치게 한 거 그거는 일단은 있어봐. 그리고 사람 다치게 죽거나 다치게 하고는 죽는 건 당연히 처벌하니까 다치게 하고는 구조치를 안 하고 도주한 거 그거 있어봐. 자 도주.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뭐냐면 물피도주예요. 물피도주, 물적도주. 우리가 물피도주라고 보통 얘기하는 조치불이행이죠. 조치불이행. 요거. 사람 다치게 한 거, 물 다치게 한 거. 법이 달라요. 자, 요거 두 개 처벌하니까 일단 있어봐. 그리고 음주 측정 거부. 요거랑 그리고 중과실 12개 항. 얘들은 반의사 불벌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저 사람 처벌 안 해도 돼요 해도 처벌한다는 거예요. 합의해도 처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합의의 효과가 처벌을 낮추는 것밖에 없어요. 합의해도 어차피 처벌은 받아요. 자, 그리고 3조가 그렇게 되고 4조가 뭐라 되냐면 교통처벌 교통법 제4조가 뭐라 되냐면 종합보험 미가입 요거 처벌한다. 중상해 처벌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조금 달라요. 뭐가 돼 있냐면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종합보험 가입돼 있으면 처벌 안 한다잖아요. 근데 이런 거 아니라도 종합보험 가입 안 돼 있으면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으면 이런 거 아니라도 길 가는 사람 툭 치였어도 처벌한다. 그죠? 그리고 밤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무단횡단 하시는 분을 툭 치였어요. 사람 좀 많이 다쳤네. 가지고 뭐 여기 법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불구, 불치, 난치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완전 불구가 되거나 막 치료할 수 없는 그런 큰 상해를 입거나 이렇게 되면 중상해가 되면 형사처벌 한다라고 돼 있는데 다만 얘는 요거에 해당이 딱 돼요. 그러니까 얘들은 반의사 불벌이에요. 반의사 불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차로 사람 다치게 한 거는 기본적으로 반의사 불벌이에요. 사람 다치게 한 건 피해자가 이거 됐어요 이러면 처벌을 안 해요. 원래는 처벌을 안 해요. 안 하는데 얘들은 알고만 됐어요 해도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알고만 됐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처벌 없어요. 중상해는 합의 즉시 공소권 없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내용에 들어갑니다. 자, 합의를 봐야 되나요? 언제 합의를 봐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분들이 많이 문의를 해요. 그런데 교통사고는 과실, 실수라서 일단 형사처벌을 안 해요. 안 하는데 하지만 사망, 도주, 그리고 중과실, 중상해, 음주 측정 거부 이런 것들은 형사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종합보험 미가입 형사처벌을 해요. 그런데 자, 다음 중 형사합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사망, 12대 중과실, 중상해, 종합보험 미가입 이거 다 형사합의 해야 되죠. 그런데 안 해도 됩니다. 안 할 수 있어요. 안 해도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처벌이 늘어날 뿐 반드시 합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합의해야 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합의를 하면 처벌은 받죠. 얘들 처벌은 받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지고 종합보험 미가입의 경우에는 왜 처벌을 하냐? 종합보험을 가입했다라는 얘기는 대인 무한, 대물 2천만 원 요까지 요 이상만 가입돼 있으면 그거는 종합보험을 가입한 걸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보험을 가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 그런데 합의를 했어요.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굳이 뭐 처벌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경미한 사고, 한 2, 3주 진단 정도의 경우에 종합보험 미가입 사고는
피해자하고 합의하고 합의서가 들어오면 경찰 쪽에서 거의 뭐 그냥 공소권 없음으로 이렇게 서류를 넘기고 검찰에서도 그냥 아이고 막 이 정도 같으면 합의했으면 됐다라고 처벌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법적으로 원칙대로는 처벌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상에는 합의하면 바로 그냥 공소권 없으면 끝이죠. 그럼 얘들은 형사처벌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합의를 해도 처벌이 낮아진다는 거지 처벌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합의를 과연 해야 될까요? 해야죠. 방금은 또 안 해도 된다며. 왜 안 해도 처벌만 높아지니까 뭐 그냥 처벌 높게 받을 것 같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처벌이 문제가 어떤 거냐? 구속이 된다든지 실형을 받는다든지 혹은 내가 300만 원 이상의 그 벌금형을 받게 되면 내가 하던 일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직종에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합의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있어요. 42, 6주? 심지어 보험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잘못된 안내를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40일 이상이라야 형사처벌 대상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얘 때문에.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되냐? 사망, 중상해, 중과실 사고에서 형사합의금이 지급되는데 사망 중상해야 당연히 뭐 높으니까 중과실 중에서도 42일 이상 진단일 때 일단은 지급 기준이 돼요. 뭐 500만 원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42일을 형사처벌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단 1주 진단만 나와도 처벌입니다. 여기 진단 수술이 어디 있어? 없잖아요. 신호위반해가 사람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 하는 거예요. 그 진단이 예를 들어서 뭐 이틀 진단, 뭐 2일 진단 뭐 이 정도 같으면 그런 경미한 사고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정도 아니잖아요. 자, 중과실 형사처벌 하는데 형사합의금이 어떻게 나오냐? 지금 2번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 6주 진단, 6, 7이 42, 42일이잖아요. 10주 진단, 기준이 이렇게 돼요. 20주 진단 이상, 그리고 사망. 이렇게 기준을 해서 형사합의금을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6주 이상이 안 될 경우, 3주, 4주일 경우 형사합의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건 나와요. 여기 안 적었네? 벌금은 나와요. 자, 제가 뭐라고 했죠? 사망 도주 음주 측정 거부, 음주 측정 거부는 맞춥시다. 이거는 음주 측정 거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음주 측정 거부 치우고 도주도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고의잖아. 이건 범죄예요, 범죄. 자, 사망 뜻하지 않게 그것도 범죄긴 하죠.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뭐 운전을 하다가 내가 뭐 잠깐 실수했거나 아주 좀 큰 실수를 했거나 어쨌든 실수로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그죠? 자, 실수로 사람이 다친 거예요. 그죠? 사망이나 중과실의 경우에 중과실도 12개 항인데 2개 뺄게요. 10개 항. 왜 2개 뺐을까요? 뭐 2개 뺐을까요? 음주, 무면허 뺐어요. 음주, 무면허는 형사처벌 되든가 말든가 형사합의금 안 나갑니다. 당연히 안 줘야죠. 고의잖아요. 고의. 음주는 살인의 고의예요. 하시면 안 돼요. 면허 없이 운전하시면 안 돼요. 자, 사망이나 중과실 10개 항에 대해서 형사합의금이 나갑니다. 제가 얘기했죠? 사망이나 중과실 중에서도 12개 다 안 나가고 10개 항만, 그리고 중상에 대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요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형사합의금 종합보험 미가입 사고에서는 안 나갑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책임보험만 들었어요. 혹은 친구 차를 몰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쳤어요. 그러면 이게 기준이 뭐냐면 그 차에 차. 그 차가 종합보험 들었냐 안 들었냐. 내 무보험으로 이걸 해줄 수 있다. 그거 필요 없고 그 차, 법에는 차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보험 미가입은 형사처벌 되지만 형사합의금 안 나가요. 피해자가 10주 진단이다. 합의금 1,000만 원, 2,000만 원 내놔라 한다. 운전자 보험에서 안 나갑니다. 자, 치웁시다. 그러면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합의금 나가는 건 사망, 중과실, 중상인데
중과실식량에 대해서 42일 이상 진단이 나와야 형사합의금이 지급되는 기준이 된다. 그런데 잘 보세요. 사망 얘는 워낙 큰 건이라서 합의 안 할 수가 없어요. 합의해야 돼요. 중상해 합의를 안 하면 형사처벌되는데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이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운전자 보험에서 사망 3천 혹은 최근에는 5천으로 합의금이 늘어났죠. 3천, 5천 이 기준이 사망 기준이 중상해랑 똑같아요. 3천, 5천 금액이 넉넉하죠. 그러니까 충분히 합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합의를 봅니다. 운전자 보험을 들어두신 분들은. 근데 운전자 보험 안 들어두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뭐.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운전자 보험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은 가장 기본이 되는 보험입니다. 반드시 드셔야 돼요. 실비와 운전자 보험은 가장 기본이 되는 보험이야. 자, 남은 건 중과실 식량입니다. 중과실 식량 중에서도 6주 미만의 4주, 3주, 2주 이런 진단 합의를 해야 될까요? 가해자 편에서.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 한 3주 진단 나왔어요. 신호위반 제가 설명드렸죠. 신호위반으로 3주 진단. 이 사람이 벌금을 얼마 정도 낼까요? 초범일 경우에. 합의가 안 됐어요. 잘하면 한 150에서 200 진짜 많으면 벌금이 정도 돼요. 합의하면 벌금은 70만 원, 100만 원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 요 차이가 얼마예요? 요거 한 80에서 한 100 정도? 한 80에서 100 정도 차이 나죠. 가해자 입장에서 80에서 100만 원 정도 이 벌금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사람이 운전자 보험이 있어요. 그러면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이 150이 나오든 200이 나오든 벌금이 다 나와요. 합의를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합의 안 보고 벌금 내고 그냥 벌금 청구하면 다 줘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합의금 내가 뭐 좋다 100만 원 드릴게 합의합시다 라고 가해자가 왔어요. 얼른 받고 사인해줘야지. 그런데 거기서 뭐 내가 다친 게 얼마고 일을 못한 게 얼마고 300을 내놔라 1000만 원 내놔라 이러고 있으면 합의 안 되죠. 자, 이게 또 피해자 얘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그러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안 봐도 되는 거냐? 아니요. 벌금 100만 원형하고 벌금 200만 원형은요 정도가 달라요. 거기에 300만 원 딱 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직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선출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직을 상실할 수도 있고 일반 공무원도. 네. 그러니까 벌금 높아져 봐야 별거 없다? 아니에요. 차라리 벌금을 안 내니까 집행유예가 더 낫네? 뭐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2년 동안 집행을 유예하는 거니까 뭐 내가 금고형을 실형을 받았지만 벌금을 안 내요. 100만 원 굳었네, 200만 원 굳었네. 그게 아니라니까. 처벌이 더 높은 거잖아요. 나중에 내가 혹은 내 자녀가 뭔 일을 할 때 다 걸려요. 대한민국 뭐 빨간 줄 이런 거 없어졌고 연자제 없어졌고 라고 얘기하죠. 뭔가 중요한 거 걸릴 땐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국회에서 뭐 이런 거 뭐 인사청문 이런 거 할 때 보면 뭐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중요한 일을 내가 할 일이 있겠나? 뭐 내가 할 일이 없어도 내 자녀나 내 조카가 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런 오점을 남기려고 하세요? 가급적이면 합의를 보고 처벌을 낮추시는 게 좋아요. 근데 합의를 보고 처벌을 낮추는 기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진단 주수 곱하기 한 20에서 30. 제가 피해자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가해자는 진단 주수 곱하기 한 30에서 50 정도 생각하세요. 가해자는 미안하잖아. 자,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4가지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책임을 간과해요. 민사적 책임이 발생을 해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주는 거, 물려주는 거, 치료비, 합의금, 물건 빠진 거, 수리비,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합니다. 벌금, 벌금, 혹은 뭐 실형, 뭐 이런 형사적인 처벌, 그리고 행정적인 처벌이 발생을 해요. 면허관계죠. 벌점, 예, 과태료는 뭐야? 범칙금은 아니고. 자, 행정적인 처벌, 그것도 범칙금. 하여튼, 자,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도의적 책임. 내가 사람을 다치게 한 거잖아요. 내가 사람 죽게 한 거잖아요. 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정말 잘 가고 있는데 막 이 컴컴한 밤에 시커먼 옷 입고 티 나고 내고 뭐 이런 말이고 막. 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주의해서 조금만 더 천천히 규정 속도보다는 낮게 달린 건 맞지만 안전하게 이 부분에 사람이 이렇게 건널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주의하면서 갔으면 어땠을까? 무단횡단은 이거 뭐 잘 처벌 안 되네요. 그 신호인데 내가 신호를 갖다가 잘 지켰으면 안 다쳤을 거 아니에요. 횡단보도인데 횡단보도 지나는 사람을 주의했어야 되는데 주의를 못한 거 아니에요. 고의적 책임을 통상적인 내가 벌금을 100만 원 원래 200 낼 걸 합의하면 100만 원만 내면 되니까 그럼 나는 100만 원을 줄이는 거니까 100만 원에 합의합시다. 경상도 말로 야말이 없는 짓이라고 하는 거죠. 싸가지가 없는 거지. 본인의 도의적 책임을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형사처벌은 어떤 구조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 운전자 보험은 어떻게 운영이 된다라는 부분 설명드릴 거예요. 운전자 보험 꼭 드세요. 뭐 말할 사람 없다고 저한테 전화하세요. 나야 좋지 뭐. 자, 이견의 보험통신자 106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꺼냈을 거예요. 네. 더블 감사합니다.